네, 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대리를 해서 협의서로 마무리했던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었는데요. 상속에는 우리 아버지의 두 자녀, 즉 의뢰인분과 오빠가 있었고요. 또 새엄마의 아들인 그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상속인은 결국에는 3명이었는데요. 그 상속재산을 살펴보니 아버님이 남기고 돌아가신 재산은 부동산 크게 2개가 있고 금융재산이 있었고요. 그거 외에 기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망신고를 하고 보통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1년까지 이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6개월 기간까지 조회가 됐고 사망하신 지 6개월이 경과하면 결국에는 각 기간에 조회를 해야 되는 조금 더 번거로운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이 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고 조회할 수 있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뢰인분들은 보통 부동산이라든지 예적금, 보험,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국민연금 등 연금, 또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에 대해서 안심상속 신청을 대부분 하고 있으시고요. 보통 문자로 알림이 와서 그 내역을 토대로 상속재산이 무엇이다를 이제 특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미 알고 있는 재산도 있었지만 이제 명확히 상속재산을 특정하게 됩니다. 일단 의뢰인분이 원하셨던 바는 아버님이 이렇게 몇 가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상속인들이 큰 틀에서 좀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싶다라는 게 절차에 대한 의견이셨어요. 그런데 원만하게 합의를 한다는 게 지금은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또 협의를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공동 상속인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간혹 좀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가 좀 명확하게 또 합리적인 선이 무엇인지를 이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안전하고 명확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또 의사가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2가지 이유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러 오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도 일단은 상대방들과 어느 정도 대화는 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의뢰인분에게 자문을 하거나 또는 상대방들과 적절히 소통을 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끌어낸 사안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꼭 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우리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명확하게 쓰고 그것에 따라서 상속 등기를 한다거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상속재산 분할에서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이제 2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특별 수익으로 내가 생전에 이 공동상속인은 더 많이 받았는데 그게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정도다. 예를 들어 용돈을 조금 더 많이 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상대적으로 큰 지원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경우엔 그거를 고려하고 싶고 그게 또 법리상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게 상호 기억하는 게 다르다거나 자료가 불분명하다거나 또는 받은 거는 맞지만 그게 어떠한 이유로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걸로 볼 수 없다거나 이런 또 대립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내가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명확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해도 간혹은 어떠한 사소한 금액으로 보일 수 있는 것에서 갈등이 생겨서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는 말로는 협의가 됐는데 명확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아서 후속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안을 저희가 맡게 되면서 우리 사안에서 합리적인 어떤 그런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었고 이걸 토대로 상대 측과 원만히 소통을 하면서 안전하고 명확하게 협의서 작성 및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마무리하면서 마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